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마을 금고의 부실이, 저축은행의 부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. 뭐 결국은요,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그 상황들이 실제로는 다 이제 터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. 이래저래 뭐 행정안전부에서 보증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. 부실 터지면요, 그거 다 나몰라라합니다. 이때까지 대규모 법사가 사기였습니다. 나라가 사기꾼이었던 거죠. 그리고 그 관련 업계가 헤쳐먹는 걸 몰랐을까요? 검찰이 몰랐을까요? 금융감독원이 몰랐을까요? 금감원이 몰랐을까요? 기획재정부가 몰랐을까요? 다 알았어요. 다 알았지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. 남들 다 그렇게 하고 다 해먹고 사니까 뭐 그러면서 적당히 또 뒷돈도 받고 또 이래저래 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인 겁니다. 기득권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사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.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돈을 지키는 겁니다. 사기한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사기가 넘쳐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. 대한민국. 이게 대한민국이죠.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지키기 위해서, 보호하기 위해서,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.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. 지금 요 시세보다 가격이 싸다 그래도 살 사람이 없어요. 사람이 없다고요. 뭐 15년, 16년에 경매로 샀으면 뭐 지금 부동산 가격 대비 비교해보면 한 3배, 4배 벌었겠죠. 근데요, 2020년, 21년, 22년 이때 산 사람들은요, 집값이 이제 반토막 나는 이제 지옥이 벌어지는 겁니다. 시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. 지금 경매가 폭증이라죠. 대한민국 경매 이후 10몇 년 만에, 10년 만인가? 뭐 일단 경매 증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대요.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. 앞으로요,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 그냥 이제 개막장 되는 거죠. 이러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내리는 거죠. 연끌들 다 끝장이에요. 끝장. 이미 언론에서 IMF 시즌2다고 얘기하고 경매 폭발 얘기하고 이래저래 얘기한 게 벌써 꽤 오래됐어요. 2023년 뭐 한 3, 4분기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요. 참 무서운 얘기죠. 뭐 조금만 기다리면,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다, 나아질 거다. 미국이 금리 빨리 내리고 뭐 우리도 금리 왕창 내려서 부동산 거품 다시 또 일으키고 부동산 또 분위기 좋아져서 괜찮아질 거야,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. 근데요, 과연 그럴 수 있을까? 아닐 것 같은 거죠. 앞으로요, 극장에만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릴 거라고 얘기합니다. 영화관에 대작이 넘쳐날 거라고 얘기합니다. 왜요? 실직하고 할 게 없는 백수들이 시간 때울 거리가 필요한 거죠. 안 그러면요, 길거리 나와서 이거 하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영화관으로 가게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.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. 돈 버는 건 지루한 일이죠. 되게 재미없는 일입니다. 내가 행복하려면,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요,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가장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. 돈 버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.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, 안 하는 일, 꺼려하는 일에서 돈이 벌리는 거죠. 돈 버는 거는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좋은 일, 안 좋은 일, 굳은 일, 편한 일, 여러 가지 일 있겠죠. 근데 그 중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돈이 제일 될 거예요. 그게 불변의 진리입니다. 앞으로요,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요,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, 기다린 사람들은요, 무지하게 이제 많은 자산들을 가져가겠죠. 왜 가져가겠습니까? 왜? 영끌족들이, 빚낸 비투족들이 쏟아내는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거죠. 그러려면 쉽겠습니까? 아니죠. 지루하게 뻔하게 낚시하는 사람처럼 세월을 낚는 강태공처럼 무지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, 그가 위너가 되는 거죠. 피 말리는 과정을 견디는 거죠.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승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. 중국에 이제 덩샤오핑은 마오 아래에서 2인자였지만 마오가 개또라이 짓 하고 해가지고 지방으로, 시골로 이제 귀향도 가고 이래저래 되게 서러운 시절들을 많이 겪었어요. 그리고 마오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자기에게 바로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. 또 기다리고 난 이후에 아주 한참 뒤에 자신에게 기회가 왔죠. 그것처럼 무지하게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. 어제 샀는데 오늘 5배, 10배 된다?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면 다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. 어디에 있든 뭘 하든 간에 기다림을 일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마음 굳게 먹고 자기의 소신대로, 신념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?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죠.
근데 그 원하는 결과를 기다리지 못해서 전부 다 못 갖는 겁니다. 참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. 너무 큰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? 망망대해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.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성취감을 가지고요. 정말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. 지금은 아니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. 이제 부동산 물량이고 주식 물량이고 이제 15,000원에 이제 터져 나올 거라는 거죠. 왜요? 못 버티니까 못 견디니까 이제 뱉어내는 거죠. 앞으로 경제 불황일 때 뭐가 뜨겠습니까? 영화산업 그리고요. 뭐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뜨겠죠. 돈 덜 들이고 이제 시간 때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겁니다. 앞으로 점점 이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. 대출 이자 감당 안 되고 뭐 못 버티겠다 그러고 손 들고 이제 금융권대로 채권 내서 하려고 이제 연체 이자 되면 이자 연체되면 원리금 연체되면 이제 경매 처분하고 경매 물량 늘어나고 사람들은 안 살라 그러고 기다리고 이래저래 이제 상황들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. 참 충격입니다. 지금 부동산 PF 대출은요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. 심각하죠. 그때는 저축은행만 문제였는데 지금은요 저축은행, 새마을금고, 증권사 전부 다 난리죠. 대쇼크가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죠. 2024년 말 2025년 처음부터 해서 터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2025년에 터질지 26년에 터질지는 두고 봐야죠.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. 시점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. 근데 확실한 건 뭐다? 그러한 시기는 온다.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요 정부가 좀비 연명시키듯 계속 이제 버티게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티겠다라고 나자빠지는 놈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. 참 무서운 얘기죠.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안 하고 그냥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. 제대로 된 조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금감원에 누굽니까?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고승범 사단 누굽니까? 그 이명박 때도 문재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이제 경제계의 의사라고 불리는 그 고승범 사단을 쳐냈어요. 윤석열이. 뭘 때문에? 자기 헤쳐먹겠다고. 그건 뭡니까?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정부의 기조입니다.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? 앞으로 쓰나미가 좀 더 크게 온다. 확실하게 온다. 많이 무너지고 많이 자살하고 많이 엄청난 일을 겪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. 인내해야 된다. 이 힘든 시국을 경제 지옥을 잘 견딜 수 있어야 좀 나아지는 그 다음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정말로 충격적인 앞으로의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